안녕하십니까. 김태욱 나왔다. 감독입니다. 어, 오늘 원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또 저희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포럼 개최를 얼마 앞두고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좀 잡혀서 부득이 오늘 참여를 못하고 해외 출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20회를 맞이했었던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는 이제 20회라는 시간은 갖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변화의 시간들을 모색은 했었습니다. 제목의 변화들이 그것들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때 마침 20회를 맞이한 기점에 이제 특화된 그 축제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 변화에 대한 니즈를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대표 컨텐츠를 만드는 계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제의 성과는 우선은 그동안 해왔었던 그 축제의 추억에 대한 가치를 바꿀 수 있었고 그동안 바라봤었던 축제 공간을 전혀 다르게 컨텐츠화 시킬 수 있었다는 관점, 그 다음에 광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광주의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는 특화 컨텐츠를 첫 시도하고 연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다양한 즉 단순한 한정된 연령층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들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서의 여러 호평들과 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예정하고는 다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런 결과들을 얻는 데 있어서 축제 테마가 어떻게 변혁을 이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 20회 충장축제는 70, 80을 주류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90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단순한 추억의 상기와 재현에 그쳤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광주만의 도시 특성이 부족했었던 제한적인, 한정적인 표현에 국한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래 지속될 축제를 바라봤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도 매번 과거의 70, 80만 재현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겼고, 실제 그것은 저의 물음만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이 물음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추억이 단순하게 한정된 시기만이 아니라 모두가 즐기고 함께 만드는 게 추억이고, 또 특히나 광주 지역이 가져갈 수 있는 광주의 가치, 사람들이 품은 그 여러 추억들이, 다양성들이 모아지고 결집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기억들과 함께 가장 광주라는 공간에서의 축제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광주 사람들, 그리고 광주만의 컨텐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니라 광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이고, 광주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가장 광주다운 모습들이고, 그 함께하고 어우러지는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추억들로 만들고, 또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만들어내는 대동의 관점들이, 대동의 모습이 바로 광주의 모습이고, 그게 빛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추억에 대한 가치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충장에 모여서 함께 빛을 내는 충장 발광이라는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충장 발광은 각자가 지닌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우러짐의 모습들은 바로 빛이고, 그걸 불이라고 하는 실체로 형상화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골목 사이사이에서 펼쳐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대표 컨텐츠, 즉 도시 축제에서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나열 방식이 아니라 축제가 바로 가장 큰 대표 컨텐츠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식 행사, 체험 행사의 구조가 아닌 추억을 모아내는 프로그램, 상징물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리고 추억을 가지고 함께 노는 추억놀이, 그리고 퍼레이드, 마지막 의식의 카테고리로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의 구성은 실제 기간 중에도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개막식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축제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축제 안에 펼쳐진 컨텐츠들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축제 기간이 계속 완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즉 개막식은 축제 첫째 날은 추억을 꺼내는 날, 그리고 축제 기간에 있어서는 추억을 모으고 추억을 만드는 형태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축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축제 기간에서 가장 큰 볼거리가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축제의 넷째 날인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날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의 시간의 흐름을 가져서 축제 기간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충장축제의 두 번째 성과이기도 한 이제 공간 개념의 큰 변화입니다. 즉, 공간을 단순하게 축제가 열리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성만이 아니라 축제의 주제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컨텐츠가, 대표 컨텐츠가 되는 그 계기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5.18 민주광장입니다. 이 공간을 그동안 축제 공간으로 쓰긴 했었습니다만 이 공간의 상징성들이 전혀 이제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가 펼쳐졌다라고 저는 바라봤고요. 어, 이 공간을 어떻게 대표 컨텐츠로서 만들 것인가, 이 공간의 상징성들을 어떻게 부각시켜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즉 공간이 갖고 있는 여러 기억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여러 컨텐츠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착수를 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공간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축제의 컨텐츠의 첫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5.18 민주광장과 이제 금남로라고 하는 공간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남로 이제 요 지점, 금남로 공간을 여러 무대를 만들고 넓은 공간으로서 이제 축제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요 5.18 민주광장에 대한 상징성들을 가장 조망할 수 있게끔 금남로를 활용을 하고, 그동안 충장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버려졌었던 이 충장로 1가부터 5가의 전 공간을 어떻게 축제 공간으로서 활용할 것인가, 컨텐츠를 펼칠 공간으로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실제 이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죠. 이 거리들을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축제를 통해서 이 공간이 살아나고, 그리고 공간의 다양한 매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축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 공간 전역을 활용을 하게 됐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요 전체 공간들을 찾아다니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이제 축제가 생긴 이래 이 공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컨텐츠를 오히려 곳곳에 분산시키고 이제 만들므로써 그런 효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갖다 놨다라기보다는 실제 공간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즉 지역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공간에 맞는 컨텐츠를 배분함으로써 실제 그런 효과를 조금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화 콘텐츠의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광주만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즉 광주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 혼자만의 목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을 이제 특화 컨텐츠들을 이제 여러 개 선보이고 또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5.18 민주광장과 함께 그 전남도청을 바라봤던 요 역사의 공간인 금남로입니다. 이 공간에서의 이제 컨텐츠는 단순하게 보기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금남로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기억의, 추억의 성지로서의 상징성들을 부각시키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63m 정도 되는 공간을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축제를 펼치는 공간이 아니라 축제의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관점들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억 정원이라는 상징물들을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축제 참가자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공간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공간이 컨텐츠가 되는 가장 상징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마스크레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연을 했는데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펼쳐지는 라스파야스 축제에서의 핵심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 축제에서의 모티브를 삼아서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이제 바로 그 광주 충장 축제 금남로의 공간에서 이렇게 펼쳤었는데요. 그때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마스크레타라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하기에 앞서서도 많은 좀 이슈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저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이제 금남로에서의 이제 5월에 80년 5월에 금남로에서의 풍광들을 사람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총감독으로서는 이 컨텐츠가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이제 5.18을 품을 충장 축제에 대한 기대와 5월 아픈 기억을 어루만진다라는 축제가 가져가는 컨텐츠에서의 시선들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었지만 이제 우측에 한국일보의 보도에 보면 폭죽 터뜨려서 5월에 넋을 위로한다고 경강부의 논란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그리고 우려 섞인 시선들 또한 많았던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앞서 보셨던 마스크레타를 시연을 했었고요. 그 직후에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콘솔로 와서 울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셨던 어느 시민의 모습들도 생각이 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기사처럼 어느 기사처럼 킬러 컨텐츠로 기대한 행사 시민들은 글쎄라는 부정적인 그리고 동구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우려와 또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가치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일부 언론들이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고자 하는데요. 처음 시도된 컨텐츠에 대한 도전을 단순하게 우려에 따라서 포기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광주만의 표현 요소로서 더 극대화시켜서 재생산하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단순하게 낮에 펼쳐지는 컨텐츠만이 아니라 주간과 야간의 상징적인 컨텐츠로서의 가치들을 보여주기 위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입니다. 어, 이 퍼레이드는 이제 총 3단계의 그 변화를 거쳐서 다른 어느 지역에도 없는 퍼레이드를 만들겠노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나름의 성과를 얻어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만드는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여러 퍼레이드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감독님들 중에 퍼레이드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여러 감독님들도 계십니다만 기존의 퍼레이드와는 좀 다르게 좀 상징적인 아트 모니먼트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멈추지 않고 단순하게 춤을 추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가 되고 인위적 장치가 아닌 바로 사람들이 대동의 정신으로 즉 이걸 준비하고 만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큰 퍼레이드의 볼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광주 시민의 이야기가 담겨야 된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 하나의 풍경이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광주 사람들이 끌고 같이 함께 만드는 대동의 가치를 보여주고 이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큰 볼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나의 포메이션을 좀 만들었고요. 물론 이걸 만드는 중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중간에 변동도 있어서 이제 지역민들의 혼란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하는 형태다 보니 여러 가지 시도와 과정들 속에서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또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퍼레이드는 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의 기억들을 수집하는 과정들을 처음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이 수집된 기억들을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으로 이제 만들고 주민들이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하고 총 6회에 걸친 설명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추억들이 각 마을의 추억들이 담긴 그리고 지역의 작가가 같이 참여해서 만든 이제 작품의 이제 퍼레이드의 형태고요. 원래는 이것들을 다 운반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운반을 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는 이것들을 다 불태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안전과 해보지 않았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봉착했었던 수많은 이제 우려, 그러다 안전에 대한 염려 등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 개의 우수장만 이제 불태우는 첫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 무대 앞에서 금남 퍼레이드 해온 게 마지막 한 개의 우수 작품을 불태우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소방과 함께 여러 진짜 정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여러 우려 사항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포기한 것들도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기할 것인가? 우선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레이드가 연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매번 새로운 것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좋은 포메이션이 돼서 하나의 전통이 돼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첫 시도였다라고 하면 원래는 그런 관점에서 안전 때문에 불의 요소들을 좀 좋은 그 광주에서의 불의 사용들을 어, 이제 조금 염려했었던 부분들을 원래는 불의 표현 요소를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참여들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리화시키고 이제 추억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주제는 별도로 다시 함께 들이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소방이 축제 준비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서 해 나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제 마지막 축제 참가자 증대의 성과인데요.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한 80만이 참여했었다라고 했지만 KT 빅데이터 분석 결과 119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밑에 중간에 보면 날짜별로의 관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 처음에 이제 이야기의 날짜마다 다른 풍경,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일요일이 될 수 있게끔 넷째 날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실제 그런 효과들을 발휘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막식 즉 추억을 꺼냈던 자리는 17만 7천 명 정도의 인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동의 자리에서는 30만 8,500여 명의 인원들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3시간 최대 3시간 정도 체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집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충정 축제를 준비하다가 많은 이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려도 많았었고요. 즉 혁신을 위한 이제 도전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려의 관점은 뭐냐? 우려의 이야기에 저는 충장 광주 동구에 맞지 않는 옷을 내가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솔직히 제 스스로 총감독으로서의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입고 해 나가야 될 관점이라는 여러 자신감들 속에서 축제를 대표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도전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과정 속에서는 무엇보다 행정과 이제 저를 비롯한 여러 감독단이라고 하는 기획 전문가들이 같이 만들어 갔었던 것들에 있어서의 합과 그리고 서로 간의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장축제가 시민주도형 축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갔었을 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만 요 이제 현재 도시에서의 관주도의 축제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결과적으로 저 행정의 자리와 함께 주민들이 행정이 지원해주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 결과적으로 축제가 완성될 수 있는 저는 그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컨텐츠, 즉 그 지역의 시간들을 넘어서서 가장 상징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여러 도전과 그 어려움의 좌절의 순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앞서 예전에 우리 조영재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노 리스크 노 게인이라고 하는 저의 이야기 속에서 어, 이제 리스크는 이제 많죠. 특히나 저는 그 리스크 중에 가장 강한 불이라고 하는 요소를 저희들은 썼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감독들은 노력을 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만 예측 가능한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그 가치는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독특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번 그 제20회 충장축제에서의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그 이제 혁신의 노력들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과 도전의 가치가 계속될 거라 믿고 또 이 계속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축제 감독들의 고민들은 계속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축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시선들이 좀 더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제 스스로의 채찍질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서 같이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축제를 바라본 여러 이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 자리에선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기회에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